계속해서는 실시간 특징주에 대한 전략, 오늘은 섹터 중심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려고 하고요. 여기에 또 시장의 흐름 제대로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 구간에서도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1.5% 파란 불을 켜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 저희가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또 가장 주요 키워드가 미국에서 불어온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파월 의장의 매파 성격을 띤 그런 발언이 장에서 불고 있는데 이게 좀 저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발언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조정이 필요해서 이 발언을 좀 끌어다 저희가 쓰는 걸까요? 근데 지금 크게 장에 영향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증시보다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4대 지수의 흐름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다우 산업지수라던가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4대 지수가 모두 굉장히 탄탄한 흐름이거든요. 2, 3개월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N자를 그리려는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지금 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는 다시 또 지금 시작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흔들림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고민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위기 상황이면 금리를 올릴 수조차 없는 것이죠. 뭐 경제 상황이 엉망진창이면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가면서 돈을 왕창 뒷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회수 국면에 있다는 거는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니까 회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어떤 경기를 다시 그것 위축을 시킬까 봐 조금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만 저는 안에는 비둘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그 경기를 너무 과열돼 가지고 뻥나지 않게 잘 컨트롤해서 올라가는 것을 흥분하지 않고 올라가게 하려고 약간 약을 조금씩 치고 있는 거죠. 그 약에 굉장히 저기를 할 필요는 없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게 쓴 약으로 얘를 완전히 삐쩍 꼴게 만드는 약이 아니고 얘를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근육도 적당히 키워야지 오버해가지고 막 바벨 많이 들다 보면 근육에 이상 생기잖아요. 맞아요. 다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근육 트레이너 같아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 하루에 맞춘 운동을 요만큼 해야 되는데 근육 붙는 거에 너무 재미가 생기다 보니 얘가 오버해서 바벨 들다 다칠까 봐 파월이 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그 결과가 지금 미국 4대 지수에 나오잖아요. 차트가 뭐 망가진 흐름이 전혀 없는 상태고 주도주인 엔비디아도 망가진 흐름이 전혀 없어요. 망가진 게 아니고 이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시장이 흔들린다면 못 산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일섭 소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안도감이 드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인 변수는 그렇게 그럼 저희가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주 변동성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게 외국인 자금이랑 좀 연결해서 저희가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이걸로 외국인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이탈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는 이미 월요일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여기에 또 공매도 사건 이전 10월 한 달만 보더라도 27억 8천만 달러가 외국인 자금이 지금 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시장 매력이 뭐 이렇게 사라진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액 남았으니까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이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어떤 국가로 안 보이니까 자금이 이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던가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머징 마켓에서 상당히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이 남은 거예요. 남은 게 이제 딴 데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고 유출은 뭐 이것보다도 이전에 이미 유출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지금 2%포인트거든요.
이거 엄청난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맡길 자금을 미국에다 맡겨도 2%를 더 받는데 굳이 안 떠날 이유가 없었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죠. 우리가 금리를 미국하고 이제 맞춰서 올려야 얘네들 안 빠져나갈 때 그런 걱정을 얼마 전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갔다가 빠지고 2차전지 얘기 이제 하락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더 이상 먹을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 금액이 이제 추산해 보니까 뭐 8월부터 계속 빠져나가고 올해는 지난달은 거의 뭐 한 3조 7천억이나 지금 빠져나가고 코스닥 합치면은 채권까지 합치면은 뭐 한 4조 5천억대까지 이제 순유출이 됐다. 실제 빠져나갔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전에 빠져나가야 될 돈이 좀 늦게 빠져나가는 걸 시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앞선 발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이것도 크게 저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두 분 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차 전지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연간에서는 글로벌 증시에서 또 핫한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투자 의견 하향 소식과 함께 5%가량 전날 하락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와의 연관성 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짚어서 봐야 될까요? 네, 아까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사실 최근의 퍼포먼스는 엔비디아가 훨씬 좋죠. 엔비디아가 어제 시장에서도 지수는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플러스가 났어요. 네. 테슬라는 5.46 마이너스고 지금 이 테슬라는 한 단계를 더 가려면 이제 다음 레벨로 가야 되죠. 옛날에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뭐 통역 그 번역사의 문제가 막 한때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었던 적이 있었죠. 엔드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자고 하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말을 번역을 잘못해서 여기서 끝이라고 해가지고 어벤져스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 단어가 나와야 돼, 그 문장이 나와야 될 순간이에요. 테슬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적으로 팠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위를 엄청 누렸죠. 무슨 지위냐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 상관 안 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잖아요. 왜 가격 인하를 할까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전기차들이 이제 모든 메이커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 인하를 한 거예요. 가격 인하를 하면 P가 내려갔으니 Q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내렸는데 판매량도 떨어졌어요. P 곱하기 Q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얼리 어답터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면서 버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이라던가 맥도날드의 빅맥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가격을 올려도 오히려 줄어드는 게 적거나 오히려 더 사 먹어버려서 P 곱하기 Q가 올라가는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파는 그 안에서는 그 단계까지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려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가야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부분의 공백기 때문에 조금 횡보 구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결국 저희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금요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고모님 의견 어떠세요? 뭐 다음 주라고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다. 예. 근데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2,300 깨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공매도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하락하던 중에 갑자기 이벤트성으로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 찾아온 상태이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하락하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왜 이것 또 오늘 또 하락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락하는 장세에 약간 좀 들썩였다 다시 가는 건데 하락의 저점이 거의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한
코스피 2,300, 그다음에 코스닥 700, 730 이렇게 이제 대충 마무리를 좀 보고 일단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것 같다는데 이벤트성으로 먼저 반등을 하고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더 지체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바닥은 거의 왔는데 여기서 급등할 이유는 별로 네. 없을 것 같다. 그런 쪽에서는 좀 쉬어가는 매매가 현재로서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신일섭 소장님도 뭐 대비책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주도주만 잡으면 시장 초과 수익률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엔비디아가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잡은 DIT,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를 잡은 PSK 홀딩스 이쪽 라인을 보시면은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내부 변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잡으면은 이 시장은 상관이 없다. 이 시장의 지금 변동은 일부분에만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주도주의 흐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도주를 좀 잘 잡아보자라는 부분인데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할 이 섹터는 어떨까요? HBM이라는 큰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부진에도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게 HBM 생산량 확대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거든요. 과연 투자 매력은 어떨지 OX 카드 두 분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인성익 고모님은 괜찮다. 신일섭 소장님도 동일하게 HBM 5의 의견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10조 원 정도로 편성될 거라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의 내년 설비 투자. 결국 HBM이 반도체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표의 5의 의견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주신다면요. 네, 이것도 밸류 체인을 아시면 되겠죠. 네. 지금 뭐 이게 근데 솔직히 계속 뭐 파월 때문에 뭐 흔들리고 하는데 종목을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사적 신고가를 갔네요. 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적 신고가고 알파벳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눈앞이고 아마존도 역사적 신고가 눈앞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기업이 뭐 하고 있죠? 아마존하고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다 어디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서비스. 얘네 주 매출원이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구름처럼 띄워놓고 우리 데이터들 지금 인공지능인데 뭐는 학습 뭐 맨날 뭐 공부를 한다며요. 로봇이 지금도 인공지능도 학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친 듯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를 하면 그거를 저장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거는 뭐죠? 인텔의 CPU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잖아요. 인텔의 CPU가 맡고 있는 걸 GPU로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HBM하고 세트로 되겠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안 오르는 거예요. 시장을 선점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15만 하이닉스 가겠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강한 것이고 거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데 거기서 전 공정에서는 수율을 올리기 위한 어닐링 공정이 뜨는 거고 후 공정에서는 그거를 납작하게 붙이기 위한 리플로우 장비가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DIT란 게 나온 것이고 리플로우 장비에서는 PSK 홀딩스나 STI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인은 미친 듯이 가고 있죠.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까 전에 말한 클라우드 서비스 3사 그리고 아까 전에 테슬라 얘기 잠깐 나왔는데 테슬라도 데이터 센터 세우고 있어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슈퍼컴퓨터로 학습시켜야 되니까 그 데이터 넣으려면 데이터 센터 필요하니까요. 거기서 또 뭐 써요? 엔비디아 GPU. 그러면 엔비디아 GPU H100 계속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거기 파트너가 SK 하이닉스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계속 강하게 가는 거죠. 여기를 놓치면 안 되죠. 여기가 포트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들어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주도의 흐름을 잡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HBM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는 그럼 어디가 될 것인지 이게 또 좁혀지면 투자자들이 또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보다도요? 아무래도 그쪽이 HBM 쪽은 SK가 빠르거든요.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시작은 삼성에서 했는데 일단은 확장은 SK에서 했고 주도가 SK고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가전도 있고 뭐 핸드셋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고 그냥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다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지수가 안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SK가 좀 빠르게 움직인다 개별성으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가 우리는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급락 우려한다. 근데 2차 전지가 언제 우리 언제부터 봤나요? 이제 한 2년 되지 않았나요? 2차 전지요. 근데 개별성 치고는 상당히 세고 너무 크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뭐 대표하는 종목들이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테슬라 때문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도 내년 되면 올해 말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이제 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도 그러면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까지 아니지만 사이클이 상당히 돌아갈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우리 과거에 나왔던 AI 관련해서 반도체도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 반도체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좋아질 때면은 지금 가장 각광받는 HBM 쪽의 종목들을 뭐 계속 좋은 쪽으로 봐도 되겠다 싶습니다. HBM 관련해서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마도 내가 주도주하면 어떻겠니? 라면서 등장을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요. 과연 저희 매수 괜찮을까요? OX카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두 분의 의견. 고모님이 지금 세모에서 살짝 고민을 하다가 X로 들어주셨고요. 소장님은 어디세요? 정확히 X? 가운데 드는 거 맞나요, 근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X로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뭐 빈대라는 테마성 재료가 물론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있어요. 이것들도 또 투자 심리를 살아나게 하는데 제약바이오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주도주는 지금 힘들어요. 주도주로 나서는 지금 움직임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도주보다는 개별적으로 뭐 종목에 접근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그냥 크게 말하면 네 가지로 좁혀졌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얘네 이 모델 뭔지 아시죠? 대량 생산으로 이제 그 돈 벌어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만들고 신약업체로 또 셀트리온은 진펜트라 허가를 받았죠. 근데 뭐 움직임도 없지만 그 다음에 전통 제약사가 있죠.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 다음에 최근에 종근당 노바티스에 기술 수출했죠. 이런 전통적인 제약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R&D에 투자를 해가지고 신물질을 발굴해서 임상 1상이나 2A, B상 정도 가서 그거를 넘기는 형태, 전통적인 제약사 이 형태가 있죠. 쟤네도 사실 종군당 반짝인 것 빼고는 유한양행, 그 렉나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에 대적하는 뭐 연구 결과 내놨다고 했죠. 급락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델은 알테오젠, 레고캔 바이오죠. 이 기술 플랫폼을 수출하는 애들. 알테오젠이 조금 뜨려고 했지만 결국 머크랑 뭐 M&A 소식이 뭐 연기가 되면서 일단 별로 움직임 없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신약 개발에 꿈을 꾸고 있는 HLB. 내년 5월 16일 날 결과 나옵니다. 근데 이 전부 다 이 네 가지 유형을 설명드렸죠. 네 가지 유형이 한 개도 지금 뭐 다이나믹하게 반짝이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이 조건이 해당이 일단 1번부터 안 됩니다. 네. 주도주가 되려면 이런 큰 시가총액 큰 업체들 이 유형 중에서 가장 투톱이나 원톱에 속하는 애들이 강하게 치고 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유형에서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이 가운데 세모에서 X로 계속 고민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뭐 관점? 제약을 갑자기 얘기를 하셔서 최근에 빈대 얘기를 또 하시나 해가지고 근데 빈대는 이거 따라갈 종목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뭐 몇 개 종목 하는데 이게 뭐 살고 죽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좀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냥 글쎄요, 하여튼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그냥 한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미 좀 벌써 오늘 올라가다 밀리고 있는데 이거 차익 매물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물량 쌓이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제약은 아무래도 뭐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워낙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아마 시세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종목 하루 이틀 따라가지 못하면은 계속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좀 실적을 갖고 파이프라인이 많은 그 큰 종목으로 우선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선 두 분 다 약간 보수적으로 이 섹터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럼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sek터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종목들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은 SK 하이닉스를 오늘 관심주로 가져오셨고요. 인성희 고문님은 SFA 반도체였습니다. 뭐 공통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이지만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그냥 어떤 그 섹터의 대장으로 얘기를 드린 거죠. 하지만 장비주들의 흐름이 더 세죠. 몸집이 더 가볍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8대 공정, 8대 공정 하잖아요. 아까 사실 HBM 얘기는 다 드렸어요. 그 맨 위부터. 그렇죠? 지금 빅테크의 3톱 애들이 다 하고 있는 게 무자비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짓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못 따라가요. 지금 그런 기업들이나 거기 투자하지 다른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그거 못 지어요. 그럼 나중에 데이터 센터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센터 임대해서 돈 주고 그거 빌려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 가끔 화재 났을 때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카카오 네이버만 쓰는 게 아니라 IT 기업들이나 신생 스타트업한테 그 임대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두뇌가 다 GPU가 담당을 해야 돼요. 이 연산이 GPU가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 발달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파트너인 SK 하이닉스는 놓칠 수가 없는, 저는 뭐 내년 상반기에 이제 15만 닉스 도전에 나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관심 종목이었고요. 들어볼게요. 연이어서 SFA 반도체는 어떤 포인트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뭐 얘기 나오는데 네. 최근에 올라가는 개별주들이 뭐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주성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것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엄청 상당히 많은데 유독 이런 종목만 지금 수급이 몰리거든요. 다음 주 바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뒤처진 거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 사주는 종목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SFA 반도체가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 6일 동안 150만 주를 계속 매수를 하는데 주가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오늘도 한 7만 정도 매수하는 거 같고 기관도 매수해 주는데 거의 뭐 4개월 전으로 가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300만 주까지 가는데 주가는 그 가격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딴 거에 비해서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죠. 좋습니다. SFA 반도체 여러 가지 뭐 수급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특징적인 섹터 그리고 유망주까지 점검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